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간밤 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들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도 시장 분석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잠시 살펴보자면은 우선은 우리가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시점에서 연준이 또 한 번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환호했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다 3거래 연속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 좀 눈에 띄게 상승이 됐고요. 파월이 이제 국채 수익률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채 수익률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현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도 주춤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그간 크게 상승했었던 골드도 다시 한 번 더 1990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시장에 관한 유동성들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35,000달러 선을 돌파해주면서 시작에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에 다가온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식들 많았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는 2%의 상승을 나타내서 현재는 35,4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5%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1,84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솔라나 코인이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4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 포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역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도 24시간 기준에 5%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마켓캡 역시도 2%가량의 볼륨을 더 늘렸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유동성들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좋은 랠리들 이어져 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또 다른 소식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월 달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115개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일수록 우리가 투자 전략, 매매 전략 세우는데 더욱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해답들 하나하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퍼즈님의 또 분석들이 며칠 사이에도 또 잘 맞아주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우리 퍼즈님 매매 기법 따라하셨던 분들은 지금쯤이면은 평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분석들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퍼즈님? 오늘 새벽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동결되는 거는 사실 뭐 기정사실이었는데 다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 이게 훨씬 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금리 발표하는 것만 보고 잤어요. 네. 왜냐면 이 방송 해야 되니까 네. 네. 발표하는 것만 보고 잤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파월 했던 얘기들을 한번 쭉 보니까 약간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만 말씀드리면 네. 약간 바보 흉내를 내나? 아, 진짜요? 왜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뭐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데이터 보고요? 전쟁에 맞아요. 어떤 영향 끼칠까요? 잘 몰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게 뭐 물론 뭐 명확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뭐 이제 그쵸. 그런 예, 입장에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약간 바본가 싶은 정도의 약간 그런 언행들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뉘앙스를 좀 봤을 때는 네. 그 9월 달에 그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네. 그 올해 안에 무조건 한 번 더 번 올린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점도표도 그렇고 해서 11월에 한번 올릴 것이냐 12월에 한번 올릴 것이냐 뭐 이거 갖고 막 말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 네, 해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으나 덜 매파적인
네, 지난번에 비해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제가 좀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도 원래는 이제 11월은 동결, 뭐 12월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막 이런 게 막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11월은 동결이 이제 됐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바라보는 사람 패드워치를 보니까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거짓말한 게 되는 거죠. 네, 점도표를 아무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쵸. 제대로 점도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동결일 것이다. 그리고 동결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이며 언제부터 인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 그다음에 요거의 환호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오른 상태로 올랐죠.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달러 인덱스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네, 달러 인덱스 차트가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여기 있잖아요. 얘. 네. 얘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약간 달러 인덱스와는 또 디커플링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가격에 조금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자체 어떤 주장력들이 조금 축소됐다라고 할까요? 시장에 관한 눈치를 또 많이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12월 달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냐의 여부들에 따라서 시장 자체 유동성들 더 축소되거나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번에는 우리가 금리 동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또 크게 상승을 해줬던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즈님,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도 많이 주셨고 지난주 시나리오도 많은 분들이 또 감명 깊게 봐주셨는데 우리 또 추가적으로 관련한 내용들 좀 다룰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비트 위주로 사는 게 좋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도미넌스를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도미넌스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소리는 비트를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그쵸. 소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조정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30-40% 정도 되는 조정이 오면 알트코인은 지금 가격에 최소 반 토막? 맞죠? 비트가 마이너스 뭐 30% 40% 떨어지면. 네, 그죠. 네, 알트는 최소 반 토막 혹은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점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비트 안 사고 알트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혹할 뻔했는데 네. 안 됩니까? 그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네.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궁금은 하잖아요. 그쵸. 예, 네. 왜냐면 이런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그 알트코인이 만약에 3분의 1 토막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더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이 안 사? 약간 이런 무슨 마인드인지 아시죠? 네, 알죠. 이 코인이 이 가격인 게 말이 돼? 네?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야 안 돼. 사고 못 빼겠어. 지금 사야 돼. 네. 약간 이런 약간 거죠? 이런 생각이 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요거 웬만한 코인들 싹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웬만한 코인들까지는 아니고 한 6, 7개 정도 코인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요건 비트코인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뭐냐면 A는 비트코인의 저점이에요. 지난번 하락장 말하는 거예요. A는 비트코인 저점인데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할 때 있죠. 이게 D가 전고점 돌파할 때거든요. 이때 판다면 A에서 사가지고 D에서 판다면. 그리고 요거는 반감기 전 하락, 코로나 하락이었는데 요 하락 직전에 있었던 고점 있죠, 여기.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면. 왜냐면 우리가 저점에서 못 사고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저점 맞아요. 그 조정 네. 직전에. 근데 아무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면, 그리고 여기 C에서 저점에서 운 좋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판다면 해서 여기 세 개의 상승률을 코인별로 쫙 리스트업해서 과연 이 자리에서 뭘 사는 게 좋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사는 게 좋았을까? 여기서 뭘 사는 게 좋았을까? 요거를 한번 싹 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서 한번 쭉 보면은 네. 일단 비트코인 수익률부터 보면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해서 이제 500%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요 코로나 여기 조정 직전의 고점 대비해서는
86%, 그 다음에 코로나 조정 이후에는 한 390%가 올랐습니다. 해서 요거를 500% 올랐으면은 쉽게 말하면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왜냐면 100% 올랐으면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6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대비해서는 곱하기 2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대비해서는 곱하기 5가 된 겁니다. 해서 요거를 제가 나중에 표로 싹 정리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특이사항만 제가 이제 그 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봐야 될 게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은 610, 111, 560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랑 거의 비슷한데 비트보다 조금씩 나아요. 네, 비트보다 조금씩 나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리플이죠. 리플.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 대비 여기 맨 저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조정 이후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비트랑 비슷한데 보면 아시겠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비트가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리플은 저점을 갱신했어요. 요거를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번에도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비트랑 이더 이런 애들은 아마 저점을 갱신 안 할 거예요. 근데 몇몇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했네요.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닌데 리플 이때 소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인한 하락은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소송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해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본 코인은 이제 도지. 네, 도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불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도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그냥 바닥을 기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비트코인 저점이었는데 도지는 이때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저점을 그렇네요. 갱신한 거죠. 그래서 이때 대비해도 61%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이때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대비해서도 144%였어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후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타이밍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전에는 바닥을 기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지코인 아래에서 사면 장땡이었네 라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뚫고 나서 도지코인으로 갈아탄 게 제일 베스트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도지도 이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에이다. 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에이다 역시도 저점을 갱신했고요. 비트코인 저점이랑 여기 다르죠. 비트코인 저점 여기, 에이다는 여기 해서 484, 117 해서 802 해서 여기랑 여기는 비트코인이랑 비슷한데 얘는 비트코인보다 좀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저점을 깨고 떨어졌지만 저점을 깨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우연하게 저점을 잡았다. 라고 하면 비트보다 나은 거죠. 그렇네요. 우연하게. 내가 요 저점을 내가 잡을 실력이 된다. 진짜. 라고 한다면 비트보다 나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볼 게 SNT인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코인이 왜 나오나 싶으실 수 그러게요.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요청 받았어요. 아 뭐 해드릴까요? 시청자분들에게.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작코인도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네.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할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8, 39, 575 해서 얘도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 이더를 제외하면 저점들을 다 갱신했어요. 물론 지난번 코로나 조정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0% 됐기 때문에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정말 박살이 났을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어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한데 네, 낮긴 한데 그래도 이 저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개가 더 남았는데 얘는 이제 체인링크. 체인링크. 네. 체인링크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때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저점일 때 체인링크 샀으면 6,500% 수익이에요. 우와. 네, 6,500% 수익.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체인링크가 시총 순위가 100위권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는 시총 순위가 50위권이었어요. 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시총 순위가 높다고 이때도 시총 순위가 높았던 건 아닙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샀으면은 비트코인 살 때 저점일 때 샀으면 6,500%고 이때 샀으면은 176%.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요 아래 샀을 때는 790%. 근데 요때 샀으면 뭐 괜찮았을 수 있겠지만 요때 사거나 요때 샀을 때랑 비교하면 비트코인이랑 많은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다음에 참고하시고 이게 어쨌든 체인링크가 거의
그 희망편,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편이네요. 네, 희망편이라고 한다면 절망편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절망편도 아, 제가 비트코인 가져왔습니다. 캐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비트코인 캐시예요. 이 다음 게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음. 저도 포트폴리오 있었어요. 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의 약간 요 시총 순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의 에이다 솔라나 정도였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엄청 네. 높았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그 갱신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287%요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43%, 와. 그다음에 아래에서부터 104% 이런 와. 식으로 요 구간 동안에 많이 못 올랐고 그 이후로도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네요. 네. 많이 못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시총 순위가 낮아진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의 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요 정도 시총 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코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총 순위가 높다고 해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지난번을 또 반복해서 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네. 코인. 오, 아우. 이오스도 이때 당시에 안 좋아 보이네. 그 에이다 솔라나랑 비슷한 그쵸. 에이다 솔라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살짝, 네. 지금 뭐 체인링크 폴카다 약간 요 정도 수준의 시총이었죠. 시총이었어요. 네. 그래서 얘도 여기서부터는 97%, 요 위에서부터는 반토막,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11%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적으로 볼 만한 건 뭐냐면 요 큰 조정 때 저점을 갱신하는 코인들이 제법 많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지금 시총이 높은 애들이 앞으로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될 그쵸. 부장은 없다. 없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나 뭐 체인리크 같은 경우에는 막 오르기 직전에는 시총 순위가 50위, 뭐 100위권, 약간 이 정도였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정말 잘 골라가지고 이런 코인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요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맞아요. 예, 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맞아요. 네. 네, 해서 한번 이 정도로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한번 싹 다 정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게 A, B, C, D가 이렇게인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면 A는 요때, A는 지금 저점을 찍었을 때 요때고, 그다음에 B는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요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C는 이제 반감기 전, 요 빨간색 선이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전의 조정 여기가 C, 그다음에 D는 요쯤에 있습니다. D는 요쯤. 해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B가 아직 오기 직전인, 네, B가 까지는 않았죠. 네. 하락하기 직전인데도 조금 더 올라가야지만 하락하기 직전인 약간 이런 상황을 일단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한번 정리를 쭉 했는데 보시면은 얘가 A에서 매수하고 D에서 매도하는 거 이게 여기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B에서 매수, D에서 매도, 얘는 C에서 매수하고 D에서 매도예요. 해서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맨 위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거는 노란색,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보다 안 좋은 거는 빨간색, 그다음에 비트코인보다 좋은 거는 녹색으로 표시해 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샀을 때를 비교해서 보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물론 체인링크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이거를 있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 앉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찾았는지 저희가 한번 네, 추천하겠습니다. 앉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체인링크를 좀 제외하면 이더가 조금 이더, 낮고 네. 에이다는 조금 덜 올라갔고 나머지는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비트코인 저점에서 뭘 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올해는 제발 비트를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맞아요. 겁니다. 제가 2023년 내내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화두. 맞아요. 네, 비트코인을 사세요. 제발. 네, 제발 비트코인 사세요. 해서 지금 조정받으면 비트코인 사세요. 뭐 고점에서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서 지금이라도 갈아타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맞아요. 많이 했어요.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갖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B에서 매수해서 D에서 매도하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사면 좋지만 그러기 일반적으로는 네. 고점에서 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걸 좀 가정해서 만약에 물린다면 뭐에 물려야 되는지를 좀 따져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랑 비슷비슷한 애들이 꽤 많고, 그래도 빨간색이 더 눈에 띄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면 뭐 괜찮은 건데
운이 안 좋으면은 마이너스 그 40%가 넘는 반토막이 되는 코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지느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아니면 비트랑 뭐 이더 정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C에서 사서 D에서 매도하는 네. 건데 이거는 내가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잘 잡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뭘 갖고 있는 게 좋을까인 건데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비트도 괜찮지만 알트코인도 네. 괜찮아 보여요. 네. 네, 알트코인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390%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거 보면 800%, 790% 올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보다 많이 올라간 건 비트의 수익률이 2배가 되는데 안 올라간 걸 따져보면 비트 수익률의 4분의 1 토막이에요. 해서 수익 기대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낮고 그러니까 단순히 녹색 빨간색으로만 계산해도 그렇지 수익 기대치는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에 대비한 수익 기대치는 사실 좀 낮고 손실 기대치는 높은 거죠. 더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체크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이런 코인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는 비트코인이랑 같이 알트코인을 매수해도 괜찮다. 네, 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점을 살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위주로 살 겁니다. 네, 그래서 딱 표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A에서는 사실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땡인 거고 이제 앞으로 B랑 C가 오는 건데 이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는 게 어쨌든 훨씬 낫고 잘못 건들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갔는데 내가 산 알트코인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진짜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은 가는데 잘못 샀다가 이제 수익률을 전혀 못 따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느니 저는 비트랑 이더 위주로 좀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한정된 얘기고 그리고 저는 요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가 데이터는 확실하게 팩트로 드리니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비트코인 전고점 뚫기 전까지만 왜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비트코인 전고점 뚫고 난 이후는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무조건 더 좋아요. 네, 무조건 더 좋아요. 나중에 뭐 비트코인 전고점 뚫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해서 저는 요렇게 제가 반감기 전까지 분할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요 기간 동안 비트코인 분할로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분할로 매수하고 여기에 요 정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있다가 요 이후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베스트라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사고 싶은 알트코인 있다라고 하면 그냥 눈여겨만 보세요. 네, 눈여겨만 보고 저도 눈여겨 볼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갈아타도 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한번 내가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는지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서 매매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아닌 알트코인을 투자했을 때 수익 기대치는 낮고요. 손실 기대치는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기가 막히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즈님께서 알려주시는 전략들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들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총이 크다라고 해서 이러한 시총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패러다임들을 잘 읽으셔서 좋은 투자의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들 또 알트코인의 랠리가 시작된다면 퍼즈님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